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 스토리와 함께 천년의 세월을 품은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명품 나무 6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무는 충북 보은의 속리 정의품송입니다. 정의품송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팔리 17-3번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나무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벼슬을 받은 소나무 정의품송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선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하던 중 가마가 이 소나무 가지에 걸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세조가 가마가 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왕이 무사히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세조는 이 소나무에게 정의품이라는 벼슬을 내렸고 그래서 이 나무는 정의품송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의품송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 균형 잡힌 수영에 있습니다. 우산처럼 넓고 단정하게 펼쳐진 모습은 오랫동안 한국 소나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긴 세월 동안 비바람과 병에 자연재해의 상처를 겪으며 예전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의품송이 가진 품격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왕의 길을 지키던 나무, 세월의 풍파를 견딘 나무, 그리고 지금도 속리산 입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맞이하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보은의 속리 정의품송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노란 가을을 선물하는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번지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약 1100년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목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높이와 둘레 모두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거대한 황금 기둥처럼 느껴집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 전설도 전해집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이태자가 심었다는 이야기,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더니 자라났다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가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주변 분위기와의 조화에 있습니다. 산속 사찰의 고요함, 맑은 공기, 정갈한 절마당,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 이 모든 것이 한 장면에 담기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가을에 노랗게 물든 용문사 은행나무는 장엄하고 여름에 푸른 잎은 생명력 넘치며 겨울에 빈가지는 수행자의 뒷모습처럼 담담합니다. 세월을 견딘 나무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용문사 은행나무는 그 자체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은은한 향기를 품은 창덕궁 향나무입니다. 창덕궁 향나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번지 창덕궁 안에 있습니다. 수령은 약 750년으로 추정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향나무는 조선 왕실의 공간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온 특별한 나무입니다. 궁궐의 건물과 마당 그리고 왕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간의 흐름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창덕궁 향나무의 가장 큰 매력은 독특한 형태에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뒤틀리고 휘어지고 엉키며 만들어낸 모습은 마치 자연이 조각한 예술작품 같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면 용이 하늘로 오르는 듯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거대한 분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라기보다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태풍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여전히 강한 생명력과 독특한 수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각적인 나무, 가장 예술적인 나무를 꼽는다면 창덕궁 향나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우리나라 장수목의 대명사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입니다.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는 충청북도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상괴목길 6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수령은 약 800년으로 추정되며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정겹습니다. 상괴목과 하괴목입니다. 느티나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마을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그늘을 내어주고 사람들이 쉬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오가리 느티나무 역시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과 신앙, 공동체의 기억이 함께 깃든 나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정월대보름마다 성황제를 지내며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왔습니다. 거대한 줄기와 넓게 퍼진 가지는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는 차가운 건의가 아니라 오래된 마을 어른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지칠 때 찾아가면 마치 외할머니 치마폭처럼 마음을 치유해주는 나무입니다.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는 자연유산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민속문화의 현장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나무는 봄의 고결한 향기를 품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입니다. 화엄매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번지 화엄사 경내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많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고찰의 기와 지붕과 어우러진 매화만큼 깊은 분위기를 내는 꽃은 많지 않습니다. 화엄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장엄합니다. 그 고요한 절집 안에서 매화가 피어나면 꽃은 단순한 봄꽃이 아니라 수행과 기다림, 그리고 깨달음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화엄매의 아름다움은 화려함보다 깊이에 있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래서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의 꽃, 절개의 꽃, 고결한 향기의 꽃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화엄매 앞에 서면 꽃보다 먼저 향기가 다가옵니다. 작은 꽃이지만 그 향기는 맑고 깊습니다. 오래된 사찰의 돌계단, 기와 지붕, 대나무 숲과 함께 어우러진 화엄매의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느껴집니다. 화엄매는 크기로 사람을 압도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대신 분위기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작지만 기쁘며 봄의 시작을 가장 품격 있게 알려주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화엄사의 화엄매입니다. 6번째 나무는 경남 창원의 북부리 팽나무입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02-1번지에 있습니다. 팽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당산나무나 정자나무로 사랑받아 온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넓게 퍼진 가지와 둥근 수관이 매우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가지가 사방으로 부드럽게 펼쳐져 있어 마치 거대한 초록 구름처럼 보입니다. 팽나무의 매력은 은행나무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소나무처럼 날카로운 기품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푸근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어른 같은 나무. 여름이면 그늘을 내어주고 바람이 불면 잎사귀로 조용히 대답하는 나무입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소개되면서 우영우 팽나무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찾아오며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거대한 줄기와 넓은 가지 그 아래로 드리운 그늘이 사람을 감싸 안는 듯합니다. 이 나무는 화려한 관광 명소보다 오히려 더 깊은 여운을 줍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고향의 나무, 마을의 나무, 사람 곁의 나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품 나무, 육선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정이품송은 소나무의 품격을 보여주고 용문사 은행나무는 천년의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창덕궁 향나무는 자연이 만든 조각 작품 같고 오가리 느티나무는 마을 공동체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화엄사 화엄매는 봄의 고결한 향기를 전하고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사람 곁에 따뜻한 나무가 되어줍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땅의 시간과 역사,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